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낚시기사, 어뷰징 기사, 검색어 장사.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언론 매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영세 매체들, 특히 연예 매체들이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낚시기사, 어뷰징 기사를 감시하고 있는 충격고로케라는 사이트의 운영자 이준행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그 사이트 이름이 충격고로케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뉴스 프로그램 모두에서 고로케닷컴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고로케. 네네. 왜 고로케예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도메인 중에서도 고로케닷넷이라고 갖고 있던 걸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 도메인 앞에 핫이 들어있던데요. 네, 뭐 충격, 경악 이런 기사들만 모으는 거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냥 HT라고 하나 써놓은 거죠. 네, 핫.고로케.net 이렇게 되어 있군요. 도메인 주소가. 네. 그러니까 충격, 고로케 앞에 붙어 있는 충격은 그 기사들마다 이렇게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충격, 헉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를 앞에다가 대표적으로 붙이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기사를 수집을 했었던 게 뭐 충격, 경악, 헉, 아찔 뭐 이런 미끼 단어들을 주로 쓰는 기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했죠. 네. 어떤 미끼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몇 개 소개해 주셨는데. 그 기사 말미에 이제 뭐 달아놓는 단어들일 텐데 충격, 경악 이런 건 다들 보셨을 거고 결국, 멘붕, 발칵, 뭐 이비적, 헉, 폭소, 뭐 알고 보니 이럴 수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좀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도 여기 사이트에 보면 키워드로 올라와 있던데 몸매, 미모, 네, 맞습니다. 뭐 숨막히는, 네, 물오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 몇 개나 생산되나 그거를 이제 세기 시작했던 거죠. 정확하게 집계가 되나요? 정확하게 집계가 거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왜냐면은 그 최신 기사들이나 그런 것들은 언론사에서 다들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세기 시작했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낚시, 이른바 미끼 단어, 이 키워드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중요한 건데, 단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이나 속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는 있긴 합니다. 네. 예. 뭐, 낚시 기사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어뷰징은 무슨 말입니까? 어뷰징은 뭐, 사실은 검색 어뷰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네.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들, 그냥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언론사들이 그 포털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 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을 이제 트래픽을 몰고 오기 위해서 검색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송고하는 행위를 주로 검색 어뷰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 언론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송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안녕들 하십니까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10분에 한 번씩 뭐 똑같은 기사 계속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기사들을 올리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집계는 한 달 단위로 하나요?
원래는 한 달 단위로 집계를 해서 이제 뭐 상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지금 오픈된 거는 2013년에 생산된 전체 14만 건 정도 되는 기사 전체를 이제 랭킹을 매겨가지고 언론사 순위를 매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오늘로부터 지난 30일 동안의 기사를 검색한 수치를 공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낚시 기사가 총 몇 건이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그 낚시 기사로 선별하는 기준은 지금 운영자께서 정해놓은 그 키워드, 미끼 네,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 그거보다 네, 더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소 이 정도는 된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골라놓으신 이런 단어들이 정말 필요해서 쓰인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빼내나요? 네, 뭐 충격의 경우는 뭐 어닝쇼크 충격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예외적으로 이제 빼고 대신에 이제 낚시성으로 확실하게 명백하게 엉뚱한 것에다 달아놓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키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뭐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조금씩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검색한 집계 수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네. 보고, 이것이 적절하게 쓰인 단어인지 여부를 운영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군요. 제가 확인한다기보다는 뭐 패턴을 정해가지고 이제 규칙에다 넣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네. 그럼 또 혹시 억울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한 전체에서 1%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2013년도 올해 낚시 기사 이제 총 분석을 해보셨다 그랬죠? 네. 어디가 제일 많던가요? 지금 원래는 작은 언론사들이 주로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부문에 있어가지고 동아일보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중앙간지 랭킹만 봤을 적에는 2위가 조선일보, 3위가 서울신문. 그 전체 부문으로 봤을 적에는 2위가 한국경제, 3위가 매일경제 이렇습니다. 다 중앙 매체들인데요. 네, 의외로 이런 매체들이 제일 많은 기사들을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9,300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요? 네.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유형이 있습니까?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복 선고 때문에 지금 랭킹 1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몸매나 아찔 뭐 이런 기사들을 지금 수집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그루시에 대한 게 그 검색어 1위에 오르다 보니까 난 뭐 지금 기사 내용이 한그루 볼륨 몸매 한껏 드러내고 헐 한그루 비키니 몸매 고지성 못지않은 볼륨감, 한그루 비키니, 아찔한 몸매, 한그루 비키니 몸매, 아찔한 볼륨 대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기사를 쭉 올리는 거죠. 사실은 한그루시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 계속 여러 개 생산해서 포털 검색 결과로 도배하려고 이렇게 보는 경우로 지금 다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팀이 있고 그 팀에서 오늘 중요한 검색어다, 대중이 좋아하고, 호응할 만하다 하면, 비슷한 기사들을 마구 생산해내는군요. 그런 맞습니다. 전담팀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닷컴, 이슈팀, 뭐 조선일보, 조선닷컴 이렇게 하는 팀들이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순위에 이게 상위에 랭크된 신문들, 그 기사들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2위가 한국경제 지금 8,025건, 매일경제가 3위 7,479건 이렇게 잡혀있고, 4위가 아시아경제 뭐 이런데요. 전부 경제지죠. 얘네가 지금 기사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기사들이 한국계열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보받은 대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다 가짜고요. 지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이슈들을 퍼가는 기사들이 올해 안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만 한 3만 건 정도로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유형, 사례들을 밑에 쭉 올려놨어요. 기사 제목과. 네네네.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사를 소개해 줍니까? 본래는 기사 링크로 넘어가는 거로 돼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이트로 몰리면서 이 사이트에 올라가야 트래픽이 몰리겠다고 경쟁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창을 띄워놨습니다. 경고창을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목에 낚여서 방문을 하면 해당 언론사는 클릭당 광고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도리어 이
있던 나쁜 환경들이 악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자. 네. 그런 경고장을 지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충격 고렇게 다음 웹사이트에 낚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아일보 한구루 기사를 클릭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게 있네요. 네. 이런 페이지 열리면 해당 언론사는 클릭당 광고 수입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아, 좋은 장치를 해놓으셨군요. 네. 이 보수 언론들, 특히 경제지들, 왜 이렇죠? 글쎄요, 이게 작은 언론사, 영세한 언론사들이라면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꾸로 이제 진작 이미 흑자가 나고 있는 신문사들이 지금 이런 낚시성 제목을 달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게 더 지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독자들의 클릭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상대적으로 네. 좀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언론사들은 어땠어요? 사실 보수 언론들에 배치돼서 뭐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체들도 사실 검색어 장사나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데 좀 자유롭지 못한 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중앙일보나 문화일보가 지금 한겨레와 같이 자극적인 기사나 이슈 포기 기사를 자제하는 언론사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요. 거꾸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보다 더 많은 기사를 1653번 이렇게 지금 낚시성 제목을 달아둔 거로 나왔습니다.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칼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검색어 낚시 자극적인 제목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두고 있는 상태니까 내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경향신문이 네. 최근에 그런 입장을 냈군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지난 30일치 기본 데이터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경향신문이 지난 30일간 115건으로 돼 있는데, 네네. 상당수가 속보가 붙어 있네요. 맞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속보라는 단어 혹은 뭐 미모 누구 이런 것들 쓰긴 하는데 그걸로 이제 포털 검색어 결과에 좀 노출되는 거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속보가 정말 속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속보일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속보를 지금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 그게 하나의 장치다. 이것도 네. 정말 속보여서라기보다는 네. 낚시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런 걸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밝힌 게 언제였죠? 지난주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그래요? 하고요. 이게 오늘도 속보가 올라와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색어 장사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한국 언론사들이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전제가 될 거고, 이런 구도에서 벗어날 고민을 다들 좀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여기에 언론들이 편승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검색어 장사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사실 충분히 공론화되고 문제제기가 된 상태이긴 한데, 네. 결국 언론이기에 앞서가지고 회사이다 보니까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좀 언론사로서의 신뢰, 책임감 이런 건 좀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사기업이면 돈 버는 거를 최우선시하는 게 맞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취할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베 게시물도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때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셨나요? 그때는 그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 처음 주목받을 때였는데요. 그냥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극단적인 극우 사이트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일반인들도 있고 뭐 한미령 소통도 오가고 하는데 가끔 극단적인 행동들만 뭐 언론에 부각돼서 오해를 산 것인지 뭐 모르는 거라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게시물들 싹 다 긁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건데요. 네. 싱가포르 사이트랑 비슷한데 이제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본 거죠. 세봤더니 뭐 나온 결과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던 거죠. 온종일 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빨갱이 이야기, 여자 이야기, 전라도 이야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대부분이 그렇다. 네네. 네, 뭐 예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뭐 네,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뭐 일반적인 그런 소통이 오가는 공간에 네. 가끔 뭐 이례적으로 자극적이고 문제가 되는 네네.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네네. 해보니까 오히려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거죠? 네, 뭐 욕설이 제일 많은 단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비하성 글들이 그 다음에 많았고 그 다음엔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단어, 그 다음에 광주나 빨갱이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참 지금 이제 29입니다. 네. 아, 네. 목소리가 이렇게 젊게 네. 느껴져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 언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네. 오랜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서요. 여쭤봤습니다. 네. 네. 여기 충격 고로케 방문자가 많습니까? 맨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올해 1월이요? 네네. 뭐, 그냥 한번 세워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사람들끼리 소문나가지고 그때 한 100만 명 들어왔었고요. 네. 최근에도 한 10,000명씩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네네, 맞습니다. 네. 광고는 전혀 없군요. 그렇죠. 이거 광고를 벌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네, 딱히 지금 이런 종류로 이제, 결국 언론사들의 행태들을 감시하는 목적의 사이트니까요. 네. 그 목적에 맞게 그냥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직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념하십니까? 사실은 네, 그냥 멀쩡한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인데 그냥 이 사이트는 언론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들 제목 보고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저녁에 잠깐 만들었던 거고요. 원래는 그냥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리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인터넷 이용하면서 다들 신문사 제목에 다들 짜증이 났다 보니까 다들 좋다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요즘에 안녕들 하십니까? 가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데요. 네. 이준행 씨께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그런 대자보들이 유행하고 주목을 받는 것들 역시 어쩌면 한국 언론의 위상 추락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진짜 문제가 이거다라고 대자보가 지목을 한 거죠. 지목을 한 거라서 사실 사회 아젠다, 뭐 중요한 아젠다를 언론이 정하는 게 아니고 20대 대자보가 지금 정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언론사들이 그 대자보 현상을 두고서 흥미로운 사건들, 예를 들면 뭐 일베가 테러를 했다, 뭐 반다랭을 했다, 이런 대결 구도를 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네. 소비하기에만 좀 급급한데요. 네. 사실은 더 이상 언론사들이 사회 아젠다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뭐 20대 애들이 직접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는 좀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론을 키우고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함께 이끄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종일관 언론으로 귀결돼서 일관성이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행 씨였습니다.